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상태가 비슷하다면 저는 케이스 2처럼 남은 치아를 제거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위턱의 잇몸 질환이 심해서 거의 대부분의 치아가 빠지고 몇 개만 남은 환자 2명이 있어요. 한 분은 남은 치아들 중에서 조금 덜 흔들리는 치아를 남겨서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했고, 나머지 한 분은 모두 제거하고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했어요. 두 분의 상태는 비슷한 상태고요. 이때 첫 번째 환자의 치료는 양쪽 송곳니 위치도 좋지 않고 잇몸도 내려가 있어서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해서 전체 임플란트 사이에 남겨두었어요. 왜 그 치아를 씌웠냐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놔두고 나머지의 치아를 만들면 배열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불편하고 보기 흉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치료하고 환자는 약 5년 후 송곳니 1개가 아이스바 먹다가 부러져 결국 발치를 했고, 나머지 1개의 송곳니는 흔들려서 뽑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송곳니 2개 중 1개는 새로 심고 다시 전체적인 보철을 완성했어요. 물론 엑스레이상 임플란트들의 방향과 간격이 아쉽게 되었고요. 하지만 두 번째 환자의 경우를 볼게요. 두 번째 환자는 남기는 치아 없이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었고, 전체적인 보철은 조화롭게 완성을 했어요. 물론 임플란트의 방향도 더 좋고 간격도 좋아요.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한나 원장님, 환자의 두 케이스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상황이 그려집니다. 아래 정리하자면 케이스 1 잔존치 일부 보존 후 전체 임플란트. 남아있는 치아 상태 좋지 않지만 일부의 송곳니 신경치료 및 크라운 후 보존. 치료 이후 배열 문제 및 심미성 고려. 결과 5년 후 송곳니 하나는 파절 하나는 동요로 발치 보철 재작업. 문제점 임플란트 방향 간격 아쉬움 중간 치아 탈락으로 재치료. 케이스 2 전악 발치 후 전체 임플란트. 남아있는 치아 상태 1번과 유사하나 모두 발치. 치료 방법 전악 임플란트. 결과 좋은 임플란트 방향, 간격 및 조화로운 보철물.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에 대한 제 의견. 저라면 두 번째 환자의 방식, 즉 전악 발치 후 계획적인 임플란트 수복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측 가능성과 장기 안정성. 남아있는 치아 상태가 불량하고 향후 수년 내에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억지로 보존해 전체 설계를 왜곡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악 계획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2. 보철 디자인의 자유도. 남아있는 치아가 보철 디자인의 제약 요인이 되면 결국 심미성이나 기능성 모두에서 타협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 완전 무치약 상태에서의 임플란트는 이상적인 위치와 각도로 식립 가능하고 심미성과 교합 조화 모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3. 잔존치로 인한 리스크 차단. 약한 치아는 언제든지 파절, 동요,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탈락 시 보철 재제작이 필요하고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 상황은 고려해야겠지요. 잔존치가 아주 양호하고 교합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될 경우 일부 보존 전략은 가치가 있습니다. 환자의 심리적 거부감, 자신의 치아를 모두 뽑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경우 단계적 접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또는 전신질 환자 등에서 수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일부 치아 보존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결론. 상태가 비슷하다면 저는 케이스 2처럼 남은 치아를 제거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편이 환자에게 더 예쁜 보철, 더 긴 수명, 더 적은 리스크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원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두 케이스는 환자 교육용으로도 너무 좋은 비교 사례예요. 환자들에게 지금 힘들어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치료하면 얼마나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쓰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